한국 축구계가 격변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최근 열린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전례 없는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관중석의 빈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는 현 홍명보 감독에 대한 팬들의 불신과 실망이 얼마나 깊은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감독으로 선임되자마자 이렇게 큰 역풍을 맞은 경우는 전무후무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선수들마저 눈치를 살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팬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월드컵 진출에 실패해 홍명보 감독이 경질되길 바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은 앞으로 치러질 모든 경기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일 겁니다. 더군다나 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까지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지금, 만약 월드컵 예선에서 단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한다면 즉시 감독직에서 물러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많은 해외파 선수들의 불참이 예상됐습니다. 이강인과 김민재는 경미한 부상을 안고 있었고, 손흥민은 리그 일정으로 인한 체력 부담이 컸죠. 상대팀이 약체로 평가받는 팔레스타인이었기에 주전 선수들의 출전을 자제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김민재, 황인범, 이강인, 이재성, 손흥민 등 주요 해외파 선수들을 모두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특히 주목받은 선수는 새로 발탁된 황문기였습니다. 그의 첫 국가대표 발탁은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을 모았죠. 현재 한국 대표팀의 양쪽 풀백 포지션은 오랫동안 확실한 주전이 없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풀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는 한국 팀의 큰 약점으로 작용해왔죠. 이에 홍명보 감독은 서령우를 왼쪽 풀백으로, 황문기를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했습니다. 황문기는 원래 중앙 미드필더였지만 지난 시즌 말부터 우측 풀백으로 포지션을 전환했습니다. 처음에는 팀의 부족한 인원을 메우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지만 이번 시즌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자리에 적응하고 있죠. 미드필더 출신답게 황문기는 뛰어난 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오른쪽 측면에서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돋보입니다. 이번 시즌 K리그에서 7골 29도움을 기록하며 리그 어시스트 부문 공동 2위에 오르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에 따라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과의 호흡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황문기는 소속팀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양민혁과 좋은 호흡을 보여줬는데 양민혁이 안쪽으로 파고들 때 바깥쪽 공간을 활용하는 오버래핑 플레이에 능했죠. 또한 전진성이 좋아 이강인이 중앙에 치우치는 포지셔닝을 가져갈 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팬들의 관심은 홍명보 감독이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지에 쏠렸습니다.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 이후 언급했던 라볼피아나 형태의 축구, 352 변형 전술, 빌드업을 통한 상대팀 뒷공간 공격 3선에서의 라인 브레이킹, 상황에 따른 카운터 어택과 크로스 공격, 측면 콤비네이션 플레이, 경기 템포 조절, 공수 밸런스 유지, 기회 창출, 포지셔닝 등 다양한 전술적 요소들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팬들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팬들의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국가대표 복귀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홍명보 감독의 이름이 호명되자 관중석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더군다나 홍명보 감독 바로 앞에 소개된 주장 손흥민이 큰 박수갈채를 받은 것과 대조되어 두 인물에 대한 팬들의 상반된 태도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는 홍명보라는 인물에 대한 팬들의 신뢰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두 번째 국가대표 감독 부임에 대한 팬들의 지지를 기대했을 테지만 축구협회와 함께 대한민국 축구계에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팬들의 반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실제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팔레스타인 팀은 한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흔히 만나는 수비적인 팀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442 플랫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 4명과 미드필더 4명이 한국의 공격진을 둘러싸며 압박하는 전술을 펼쳤습니다. 또한 공을 탈취한 후에는 신속하게 역습을 전개하며 위협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냈죠. 실제로 경기 시작 3분 만에 한국이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홍명보 감독이 내세운 전술은
전형적인 패스를 위한 패스에 그치는 빌드업 축구에 불과했습니다. 공이 후방에서만 돌아갈 뿐 전방으로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이른바 유자 빌드업이라 불리는 무의미한 좌우 패스만 반복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실질적인 위협은 거의 만들어내지 못했죠. 오히려 팔레스타인 팀이 더 많은 결정적 기회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이 강조했던 그라볼피아나 축구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팬들의 의문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더욱이 후방에서 공을 돌릴 때는 템포를 조절하더라도 전방으로 전개될 때는 속도를 높여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축구 원리인데, 홍명보의 축구는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조차 갖추지 못한 채 느리고 지루한 백패스와 횡패스만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경기 도중 손흥민이 빨리 돌려야 해 라고 외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전반전만으로도 팬들은 한국 축구의 암울한 미래를 예감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여론을 뒤집고 만족스러운 성적과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마저 무참히 깨져버린 순간이었죠. 후반전에 한국팀은 더욱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과 손흥민이 몇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으나 마무리가 아쉬웠고, 이런 기회조차 흔치 않았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감독의 전술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한국은 90분 동안 안방에서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고전하며 득점에 실패했고, 경기는 답답한 분위기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 결과와는 별개로 팬들의 실망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는 성적으로 여론을 반전시키려 했지만 이미 바닥으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기 후에도 홍명보 감독을 향한 야유는 계속됐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축구협회 감사는 진행 중이며, 조만간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국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들을 소환해 감독 선임 과정의 논란과 축구협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컵 3차 예선 일정을 고려해 24일로 현안질의 일정이 잡혔으며, 정몽규와 홍명보를 비롯해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전 전력강화위원 박주호, 장미란 문체부 2차관 등 25인이 증인으로 명단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항해는 여전히 험난해 보입니다. 해외파 선수들이 클럽에 복귀했다가 다시 대표팀에 소집될 때쯤이면 많은 것이 바뀌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월드컵 본선 진출권 확보입니다. 다음 상대 오만과의 경기에서 승리하고 해외파 선수들의 체력 관리를 위해서라도 월드컵 예선을 조기에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